3월 15일 영덕 토산 체리 농장입니다. 바람이 오전까지는 많이 불었는데 오후 들어서 좀 이렇게 잠잠해졌습니다. 제가 사는 인근에 얼마 전에 체리나무를 식재를 마쳤는데요. 참하게 잘 심었습니다. 관수를 갖다가 지금 장치를 잘 해놓으셨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 노루망을 준비 못했네요. 미처. 잎이 나기 전에 반드시 노루망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나무 심고 관수 장치를 하고 노루망을 하려고 하면 자칫 이제 봄에 영농이 바쁘다 보면 타이밍을 놓쳐서 제때 물을 주지 못한다든지 고라니에 피해를 입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무를 심기 전에 선행돼야 될 그런 사항들이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식재 후에 거름을 줘야 하느냐. 자, 여기는 지금 거름이 주어져 있죠. 사실은 거름을요, 나무 주위에, 바로 나무 밑에 이렇게 한가득 여기에 있는 양만큼을 줘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이 나무 주위로 걷어내게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나무를 심고 난 뒤에 거름을 주지 않는 것이 힘들까요? 주는 게 힘들까요? 우리 농부들은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과유불급하게 주게 되죠.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체리는 속성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벚나무 속 장미과, 벚나무 속, 쉽게 얘기하면 벚나무과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잘 자란다는 거죠. 자, 우리가 나무를 심고 난 뒤에 이렇게 거름을 줘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심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예정지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토양 검사를 통해서 이 체리 예정지에 필요한 유기물을 이미 투입을 했습니다. 개분이든 돈분이든 우분이든 또 우리가 유박이든 이미 1차적으로 적정량의 유기물을 투입했죠. 그런데 심고 난 뒤에 또 투입을 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더구나 속성수라고 말씀드렸죠. 지나친 겁니다. 지나친 우리가 시비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아주 치명적인 경우인데, 심을 구덩이에, 여기는 그러지 않았어요. 당연히 예정지 관리 때 거름을 넣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뿌리고 갈아엎었죠. 이제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은 심을 구덩이 밑에다가 거름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여기서 그랬듯이 심고 난 뒤에 나무 바로 밑에다가 수북하게. 근데 지금 적정한 높이에 그리고 눈따기 제가 한 6개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삥 둘러서 6개.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손가락 하나 길이만큼 눈을 따고 6개 정도를 남기고 4개에서 6개, 그리고 위에 손가락 길이만큼 남기고 눈 따버리고 잘랐죠. 그리고 도포제 처리까지. 이걸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 눈에 보이기를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유기물은 발효되면서 독소를 내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을 구덩이의 밑에다가 거름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발효되지 않은 거름 같은 경우는 아주 치명적이죠. 위에 붙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급하게 나무를 심다 보면 예정지 관리를 못하고, 즉 무슨 말입니까? 유기물을 전체적으로 투입하지 못하고 급하게 심는 경우도 있지요. 그럴 경우에 한해서 완전 발효되었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 때, 퇴비가 완전 발효되었다, 다시 말하면 가스를 생성하지 않는다, 장담할 수 있을 때 약간의 밑에 구덩이에다가 약간을 넣고 흙과 골고루 섞은 뒤에 나무를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그런 경우도 반대하고 싶습니다. 100% 발효됐다고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죠?
나무를 심게 되면요, 잎이 피기 전에 미리 우리가 말한 물뿌리, 아주 하얀색의 손으로 문지르면 금방 사라지는 연약한 뿌리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잎이 피기 전에 먼저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독소로 인해 가지고 뿌리 발생이 저해야 되고, 또 그리고 물뿌리가 녹아버리면, 기온은 올라가면, 지상의 기온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잎이 피겠죠. 뿌리는 나 있지 않고 잎이 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무는 고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면 나는 예정지 관리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유기물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럴 때는 줘야죠. 언제 주겠습니까? 최소한 새뿌리가 즉 물뿌리가 경화된 이후에, 언제쯤요? 제 경험으로는 딱히 제가 과학적으로 몇 월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6, 7월 정도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장마 전에, 비가 오기 전에 밑에다가 그런 경우에, 전혀 예정지 관리를 못하고 척박한 땅이라고 생각될 경우에 유박을 삥 둘러서 한 바가지나 탭이 한두 삽, 그것도 바로 주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멀찍이 한두 뺨 밖으로 이렇게 주는 게 인물에 의해서 서서히 흡수가 되겠죠. 다량이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왜 제가 어린 나무에게, 뿌리가 나지 않은 어린 나무에게 퇴비를 줘서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미량 원소죠. 마그네슘이니 붕손이 많죠. 칼슘이니. 이 어린 나무에게 이런 영양소를 남용을 하다 보면요,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 이거는 제가 농진청의 박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미량 요소는요, 물 빠짐이 좋아서 그냥 녹아서 토양 속으로 녹아 들어가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물 빠짐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으면 그 미량 요소가 남아서 뿌리 근처에 고여 있으면 독소를 내뿜는다. 그러면 오히려 나무에게 좋으라고 줬던 그런 곤드레서 산 영양소들이 어떻게 해요? 나무를 거꾸로 죽이게 된다는 거죠. 즉 장애를 일으키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제가 오늘 누누이 제가 평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왜 어린 나무에게 퇴비를 과용해서는 안 되는가? 내 나무는 죽지 않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나무는 나중에 벚나무처럼 땔감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비량, 그리고 또 서서 부족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얼마든지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장마 전에 약한 나무에 한해서 거름을 준다든지, 그리고 또 가을에 낙엽이 지고 난 뒤에 또 시비해도 됩니다. 뒤에는. 그래서 덮어놓고 이렇게 묘목에게 많은 영양소를 주는 것은 퇴비든 유기물이든 영양소든 좋을 게 없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너무 이렇게 물 빠짐이 좋거나 조심하다 보면 오히려 나무가 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도 마찬가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보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심어놓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많이 못 줘서 안다라듯이 나무에게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 그래서 여기 광원주님도 그래 했다가 부랴부랴 이중으로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지 관리가 어느 정도 된 광원에서 유기물을 과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봄이죠. 이제 마지막 동계전정, 저는 봄전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연차에 맞는, 그리고 수영에 맞는 그런 전정에 대해서 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덕 집도 산책의 영상이었습니다.